창고 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오래된 골판지 상자를 끌어내리자 안에서 종이들이 서로 비벼지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서늘해졌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열지 않던 상자를 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잊었다고 믿어온 것들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따라 괜히 차분해 보이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바람이 고요했는데 제 등줄기만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영수증, 여행 중에 샀다가 안 쓴 엽서, 아들의 초등학교 발표회 팜플렛이 뒤섞여 있었고 맨 아래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이물감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자 한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 그리고 젊은 시절 그 사람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분명 제 글씨였어요. 그런데 봉투 모서리에 달린 우표가 깨끗했어요. 도장도 스탬프도 없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치 머리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훅 지나간 듯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분명 보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보냈다고 믿고 그래서 못 받은 답장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혼자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뭐 찾았어? 하고 무심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하려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봉투 가장자리에 붙은 조그만 스티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전에 같은 동아리에서 유난히 문양 스티커를 모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번 빌려달라고 했던 때가 잠깐 스쳤어요. 그때 저는 바보처럼 모든 걸 친절하게 내어주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왜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종이가 바스락하며 숨을 쉬는 소리를 냈고 안에서 제 청춘이 그대로 기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글씨는 놀랄 만큼 반듯했지만 문장마다 겁이 났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윤석 씨, 저 그날의 고백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살짝 어지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러웠어요. 그 서러움이 지금의 제가 아닌 20살의 제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날 분명히 우체통에 넣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속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봉투는 제 잠을 홀랑 가져가 버렸어요.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이 창틀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 스탠드를 켠 채 의자에 앉아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톡톡 건드렸어요. 지금 읽으면 조금 유치한 말투였지만 그만큼 순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내일 서점 앞에서 기다릴게요. 그 한 줄. 그날 서점 앞에서 저는 기다렸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 했고 사람들 발소리가 젖은 바닥 위에서 촉촉하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았지요. 그날의 결론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저는 결국 뒤돌아섰고 다른 길을 골랐고 남편을 만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났어요. 왜 그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날 거기에 서 있었을까? 왜 아무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모든 화와 서러움이 밤 공기와 함께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봉투의 깨끗한 우표를 다시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동안 제 실패를 그 사람의 무책임 탓으로 돌렸어요. 쉬웠거든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편이 내 마음의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쉬웠어요. 그런데 보내지 않은 편지는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건 계절이 아니라 그 계절의 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그걸 알자니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해졌어요. 참 이상했어요.
어떤 큰 비밀이 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던 건가요? 제 입에서 소곤소곤한 독백이 흘러나왔고 거실에서 졸던 남편이 몸을 뒤척이더라고요. 새벽 3시를 넘어가자 종이 냄새가 좀 익숙해졌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 심장 가까이에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의 결혼식 상견례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부 측 가족과 마주 앉아 웃을 텐데 그 웃음 사이사이에 묵은 비밀들이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따라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졌어요. 대학 시절 제 옆에서 늘 반짝이던 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다정한 척, 친절한 척, 그러나 속 깊숙이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를 품고 있던 얼굴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 삶이 잃어버린 계절로 다시 돌아가려는 신호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외면해 온 질문들이 드디어 저를 찾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피하지 않겠다고요. 설령 그 끝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 끝에서 제가 미워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웠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새벽 바람이 살짝 문틈을 지나와 제보를 스치고 나갔고 멀리서 첫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얇게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멀쩡히 닫지 못하고 그저 손바닥으로 덮어둔 채로 불을 껐어요. 눈을 감으면서도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일 서점 앞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어쩐지 오래전에 잃어버린 계절이 창밖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상견례 자리의 공기는 말수가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은 대합실 같았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날의 공기는 어쩐지 쌀쌀했어요. 아들 민수는 구김살 없는 얼굴로 이따금 농담을 던졌고 하은이는 이에 바른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괜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신부 측 자리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올라오는 순간 제 시간은 잠깐 멈췄어요. 그 웃음의 모양과 음의 끝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어요. 오랜만이네요. 그 사람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목이 말라 물컵을 잡았고 컵 가장자리에 입술이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돼 있었지만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 있었어요. 그녀는 미정이었어요.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같이 낭송회를 준비하던 친구, 제 옆자리에서 연필을 깎아주던 친구, 가끔 제 만년필을 재밌다며 빌려 쓰던 친구, 그리고 때때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던 친구, 저보다 먼저 웃고 저보다 먼저 대답하던 그 버릇까지 그대로였어요. 신부 어머니가 미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에야 알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더라고요. 신이 사람의 인생을 가끔 장난처럼 설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가 조금 저렸어요. 미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건강해 보이네요. 여전히 차분하네요. 저는 대답 대신 웃음을 흉내냈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나니 웃음이 아니라 한숨처럼 들렸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형식적인 질문과 답이 오갔어요. 남편 정호는 말수가 적었고 신부 아버지는 자상한 미소로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명함 위에 작은 문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제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렀어요. 그 문양이요? 어젯밤 제 손에 쥐고 있던 봉투의 문양과 똑같았어요. 작고 동그란 꽃무늬. 그 꽃잎의 굴곡이 아주 특이해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문양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미정은 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명함을 살짝 뒤집었어요. 아, 그거 아직도 붙이시네요?
제가 무심한 척 말을 꺼냈어요. 미정은 한 박자 쉬었다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습관이랄까 그 시절이 가끔 그리워서요.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제 속이 쓰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삼켰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식사 중간에 신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정이 갑자기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희, 너 아직도 만년필 써? 저는 얼결에 가방을 열어 보여줬어요. 오래전 제가 좋아하던 남색 잉크. 뚜껑 안쪽에 잔뜩 묻어있는 자국. 미정이 그것을 보다가 참았던 미소를 조금 흘렸어요. 넌 참 한결같다. 저는 그 말이 칭찬 같지 않았어요. 칭찬보다 오래 묻어있던 어떤 기억의 문을 슬쩍 열어젖히는 말 같았어요.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미정아, 너 그 스티커 예전에 내 봉투에도 붙였었지? 미정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바늘처럼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저는 그 평온이 조금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때 하은이가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괜찮아졌어?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힘들었지?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 그림자를 보며 대답했어요. 예상보다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엔진 소리와 깜빡이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다 남편이 핸들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은희야, 나 사실 오래전에 윤석 씨를 만난 적이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구토처럼 치밀어 오르는 놀람을 꾹꾹 눌렀어요. 언제요? 목소리가 스스로를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남편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너랑은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였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더 화가 났어요. 왜 지금 말해요? 제 말이 날카로웠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표지판을 지나치는 소음으로 시간을 벌었어요. 그때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 어머니를 먼저 만났어. 그 말이 제 귓바퀴를 때리는 순간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있던 서늘한 예감이 기지개를 켰어요. 엄마를요? 저는 숨을 힘들게 들이마셨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편지 얘기를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바늘로 꿰매진 사람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서랍을 뒤졌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목재 서랍. 안쪽 가장 깊은 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였어요. 바닥판과 옆판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떠 있었거든요. 저는 손톱을 넣어 조심스레 판을 들어 올렸어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얇은 봉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봉투 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종이는 남색 잉크로 적혀 있었어요. 잉크의 색이 제가 쓰던 것과 비슷했어요. 종이 위에는 낯선 글씨체가 아주 또렷하고 참을성 있게 줄을 타고 앉아 있었어요. 첫 문장만 읽고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희 씨 내일 서점 앞에 나가 있었어요? 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바닥의 냉기가 허벅지를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래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서로 팔짱을 푼 것 같았어요. 화가 났어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남편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은 왜 떠났는지 다 알고 싶었어요. 모르는 채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이 주름은 울고 웃고 참으며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낮게 말했어요. 이제 가요? 그리고 가방에 만년필과 그 봉투, 그리고 어머니 서랍에서 나온 그 답장을 넣었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는데
제가 걸은 길은 너무 길었어요. 바람이 제 카디건을 잡아당기며 앞서 달렸어요. 저는 그 바람에게 잠깐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서두르냐고요? 그런데 또 웃음이 났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는 늘 돌아보기만 하더라고요. 뒤를 보는 버릇을 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앞으로만 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믿어졌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계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동안에만 잃어버린 채로 남아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품고 서점이 있다는 작은 역으로 향했어요. 거기 오래전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제가 서보려고요.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의 침묵도 함께 세워보려고요. 누구도 완전한 가해자나 피해자로 남지 않게 어설프더라도 끝까지 걸어보려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나니 가슴 안쪽에서 넓고 조용한 공간이 하나 열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공간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 부드럽게 흔들렸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정말로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로를 타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덜컹거림이 마치 제 가슴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시의 건물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고 곧 들판이 창밖에 펼쳐졌어요. 햇살이 논 위를 가볍게 쓸고 지나가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어지럽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계절로 지금 내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가방 안에서는 편지 봉투가 얌전히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서랍에서 나온 윤석의 답장과 그 시절 제가 썼던 편지가 나란히 들어 있었어요. 두 종이 사이에 제 인생의 반이 눌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였지만 또 읽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 편지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를 봐달라고요? 기차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무릎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고 졸고 있었고 맞은편 청년은 이어폰을 낀 채 졸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세계에 잠겨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괜히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숨이 막히게 살아왔을까? 왜 나만 이렇게 지난 일을 붙잡고 있었을까? 나는 늘 참아왔는데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차에서 우는 건 싫었어요. 괜히 약해 보일까봐 또 누가 쳐다볼까봐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뚫어지게 봤어요. 기차가 세 번째 역을 지날 즈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좀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해? 그 질문의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조심히 다녀와.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묻지 말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평생 그렇게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고맙다가도 한편으로는 너무 야속했어요. 왜 한 번쯤은 같이 울자고 해주지 않았는지, 왜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기차는 오래된 시골역에 멈췄어요. 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간판은 햇빛에 발에 글씨가 희미했어요. 내려서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냄새였던 것 같았어요. 흙냄새, 바람냄새, 그리고 조금 쓸쓸한 풀냄새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서점 겸 민박집을 찾아갔어요. 윤석이 젊은 시절 자주 들렀던 곳이라고 동아리 후배가 예전에 흘린 말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살짝 울렸고 책 냄새가 확 퍼졌어요.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마른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더니 잠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엇을 찾으시나?
목소리가 바람 같았어요. 혹시 윤석 씨 아시나요? 예전에 여기 자주 왔다던데요? 그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랍장. 거기 열쇠가 걸려 있소. 가끔 와서 뭔가를 맡겼다 하더군. 저는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돼서 나무가 갈라진 곳마다 시간이 켜켜이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자 얇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겉면에는 연필로 작게 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가락 끝이 떨려서 테이프를 제대로 짚지도 못했어요. 이걸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약한 화이트 노이즈가 흘렀고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러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야, 이걸 듣는다면 네가 와준 거겠지? 그날 나는 서점 앞에 나가 있었어.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오래 서 있었는데 너는 끝내 오지 않았더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 저는 입술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너를 기다리면서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아니어도. 정말이야? 근데 내 어머니가 오셨어? 내게 편지를 주지 말라고 하셨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놓아줬어? 미안해. 테이프가 철컥하고 멈췄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툭 풀렸어요. 어머니, 엄마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랬다니? 제 인생의 반을 바꾼 사건이 사실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니.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딸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할까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지키려 했을까?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목을 죄었어요. 저는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주 오랫동안요. 울다 지쳐 숨을 고르는데 할아버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어요. 눈이 조금 가벼워졌구만. 그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민박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윤석의 답장 그리고 제 편지. 종이 위 글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두 장의 종이가 마치 저와 그 사람 같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겠어요. 밤새 바람이 민박 창문을 흔들었어요. 낡은 창틀이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울렸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윤석의 그 말 한 줄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단단한 분이었거든요.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함의 밑바닥이 사실은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저며왔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고요. 지금 가야 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윤석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용기를 못 낼 것 같았어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흙길을 따라 작은 집들을 지나쳤어요. 서점 주인 할아버지가 말해준 대로라면 윤석은 이 근처 산비탈 아래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산다고 했어요. 오래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 후로 그냥 눌러 앉았다고 했대요. 집 앞에 섰을 때 제 발끝이 멈췄어요. 숨이 갑자기 목구멍에 걸렸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마른 감잎이 바스락거리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너무 작고 조용해서 오히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들어가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발을 디뎠어요. 마당을 몇 걸음 걷기도 전에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마른 체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20살 그 여름날 서점 앞에서 시집을 들춰보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윤석 씨?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낮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꾹 참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오면 이 순간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았고 저도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그의 낡은 셔츠 끝자락이 흔들렸어요. 그날 나갔었어요? 서점 앞에? 오래 있었어요?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또 오고 근데 너는 오지 않았어요? 저 갔었어요? 저는 갔었어요, 윤석 씨. 정말?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근데 거기 없으셨잖아요? 나는 있었어요? 서점 옆 벽 아래에 서 있었어요? 너한테 들키기 싫어서 멀리서만 봤어요? 내가 기다리는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는 울면서 돌아섰어요? 나 그때 따라가지 못했어요? 내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내게 그랬어요? 편지를 주지 말아달라고? 너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멀어지기로 했어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게 지켜주는 거였나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가늘었어요. 그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내 곁에 오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나는 가진 게 없었고 너는 너무 빛났으니까. 그 말에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뇌었어요. 당신은 사라졌고 저는 혼자였어요. 윤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죄책감처럼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아프게 박혔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겉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 남편한테 줬었어요. 그때 우연히 마주쳤어요. 군대 휴가 나왔다고 했었지.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남편 정호. 윤석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네가 이제 다른 길을 가려 한다고? 나를 잊고 안정된 삶을 선택하려 한다고 그러니 내가 사라지는 게 내게 좋을 거라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랬다고요? 그가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너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싶었겠죠? 나처럼. 말끝이 허물어지듯 사라졌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몰랐다고 생각했던 지난 수십 년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노, 배신감, 안도, 연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윤석은 오래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때 너를 놓은 게 후회되지만 너를 망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저는 망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아팠어요. 윤석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오래전 그 사람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감나무 잎이 주황빛으로 물들며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희야.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울며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안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창틀에 부딪히며 길게 울었고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들판 위를 기괴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졸고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윤석의 말들,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남편. 그가 그 답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왜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버려졌다는 감정에 갇혀 살았어요. 그게 저를 얼마나 옥죄었는지 그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알고 있었다면 그건 그냥 배신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에 땀이 잔뜩 났어요. 집 문을 열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어요. 마치 온 집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왔어? 그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할 말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천천히 TV 전원을 껐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요. 저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편지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어요. 당신 이거 받았었죠? 정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이요? 윤석 씨가 말했어요. 그때 당신한테 맡겼다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제 심장이 귀까지 쿵쿵 울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다고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잖아? 그때 너 많이 힘들어했잖아? 내가 그 편지를 건네면 다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뭔데 제 마음을 대신 결정해요?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고통을 당신이 견딘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난 몰랐어? 아니고 알았는데 외면했어? 네가 그때 나를 선택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그 편지는 서랍에 넣었어? 그리고 잊으려 했어? 정말 미안해.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워졌어요. 서러움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웃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시렸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옆에서 다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왜요? 왜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어요. 정호가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그의 손길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둘 다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평소에 기품 있는 표정으로요. 은희 우리 얘기 좀 해. 정호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어요. 미정이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녀를 노려봤어요. 왜 왔어요? 그 편지 내가 찾았다고 들었어? 그걸 어떻게? 하은이가 말했어. 네가 상견례 끝나고 너무 흔들려서. 미정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불안이 스쳤어요. 너 그때 내 편지 가져갔었지?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미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가져갔어?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숨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어요. 왜요? 질투했어?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어요.
넌 항상 반짝였어. 교수들도 후배들도 심지어 윤석도 다 너만 봤어. 나는 아무리 애써도 너처럼 될 수 없었어. 그날 네가 편지를 쓰는 걸 보고 갑자기 숨이 막혔어. 그래서 그냥 가져갔어. 바보같이. 그게 너한테 어떤 상처가 될지 그땐 생각도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뭔가가 가슴속에서 툭 부러진 소리가 났어요. 이 모든 상처가 질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을,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게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 그래서 말하러 온 거야? 하은이 결혼 망치기 싫어서. 너희 가족 망치기 싫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어. 미정의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이상했어요? 그 눈물이 제 눈물 같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그녀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진 듯 했어요. 동시에 처음으로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기묘한 해방감도 있었어요. 고통스럽지만 숨이 쉬어졌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다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민수와 하은은 결혼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고 정호는 예전처럼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도 식탁 위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밥상을 차렸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묵직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어요. 아무리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자꾸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림자의 주인은 결국 한 사람이었어요. 미정? 그녀의 사과를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날카로운 가시가 빠지지 않은 채로 박혀 있었어요. 그날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질투 하나가 제 인생의 절반을 휘갈겨 놓았는데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엔 나한테로 와.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오후 미정은 차분한 옷차림으로 제 거실에 들어섰어요.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엷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희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편지를 가져갔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지 솔직히 말해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우월했어? 바보같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네가 편지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넌 무너지지 않았더라? 잘 살더라? 더 빛나더라? 나는 내내 무너져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결혼식 날 네가 하얀 드레스 입고 웃는데 숨이 막혔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닿을 수 없었던 자리에 네가 서 있더라. 그래서 더 미웠어. 질투는 끝이 없더라.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깔려 있었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나를 이기려고 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계절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도 그때부터 멈춰 있었던 것 같네.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맞아. 나 아직도 그 계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못 나올 것 같았어.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정의 눈동자 안에서 오래 묵혀있던 어린아이 같은 그림자를 본 것 같았어요. 우린 둘 다 그 계절을 잃었구나. 제가 말했어요. 응. 근데 넌 다시 봄을 찾았잖아.
나도 이제 찾아보고 싶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오래전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시집을 읽던 시절처럼 아주 잠깐이나마 예전에 우리가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돌아가기 전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말했어요. 하은이를 잘 부탁해. 그 아이는 나랑 달라? 질투 같은 거 모르는 아이야? 알아? 걘 참 따뜻해. 은희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문이 닫히고 집안에 조용한 바람이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땅에 닿기 전에 바람에 한 번 더 빙글 돌며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계절도 언젠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아침 창밖이 유난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려 애쓴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새벽 5시쯤 저절로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잔잔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닥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정말로 지난 계절은 다 떠나보내야 하니까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졌어요. 주름이 자리 잡은 눈가를 보며 예전 같으면 속상했을 얼굴인데 오늘은 오히려 다정해 보였어요. 이 주름들은 제가 버티고 살아낸 증거였거든요. 저는 머리핀을 고르고 카디건을 여며 입었어요. 민수의 결혼식에 엄마로서 단정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장은 화사했어요. 유리 천장으로 햇살이 내려앉고 하얀 꽃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은은히 흐르고 있었고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민수를 봤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수는 어쩐지 낯설 만큼 어른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어때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 멋있다. 그 한마디에 민수가 활짝 웃었어요. 하은이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웃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야지. 오늘은 꼭 웃을게. 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뒤쪽 정원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새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그 순간 오래전 서점 앞에서 기다리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의 빗소리, 젖은 거리, 떨리던 손끝 그리고 오늘 이 햇살 아래 서 있는 지금의 제가 겹쳤어요. 잘 살았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 말을 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윤석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빛, 미정의 눈물, 정호의 침묵 모두가 제 안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듯 했어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를 붙잡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흐르고 민수가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이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올라오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하은이도 천천히 걸어왔어요. 드레스 자락이 햇빛에 반짝였고 민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어떤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식이 끝난 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래된 주름 사이로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진 촬영이 끝나자 민수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조금 편안해졌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치 정말로 오래 묶인 무언가가 제 등 뒤에서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하늘이 더 푸르게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낮 동안의 햇살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어요. 꽃다발에서 흘러나온 꽃잎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현관 구석엔 하은이 부모님이 남기고 간 축하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집이 이렇게 고요한 게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웃느라 아팠던 광대가 이제야 천천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카디건을 벗어 걸고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올렸어요.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자 그 소리가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 마음속에서는 늘 무언가 터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물이 끓는 소리조차 너무 평화로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날들이 차례차례 스쳐 지나갔어요. 편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 윤석을 다시 봤을 때의 떨림,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을 때의 분노, 남편의 침묵을 마주했을 때의 배신감, 미정의 눈물, 민수의 품에 안겼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꽃잎처럼 제 마음속을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그중 어느 것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젠 무겁지 않았어요. 상처가 흔적을 남긴 채로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찬물이 다 끓자 저는 찻잔에 녹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김 너머로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오늘 막 찍은 결혼식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었거든요. 민수와 하은이 웃고 있고 정호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고 저는 그 옆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사실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 계절의 나였어요. 그때 나를 놓아주지 못해 지금의 나도 늘 반쯤 그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계절의 나는 잘 살았고 지금의 나도 잘 살고 있다고요. 서툴렀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 가도 돼. 그 말을 하고 나니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느릿하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달빛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스탠드를 끄고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자 오래된 편지의 종이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 종이는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더 이상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때의 저를 증명해주는 작은 조각일 뿐이었어요. 이제 잃어버린 계절은 완전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로 새로운 계절 위에 서 있었어요. 에필로그. 계절이 두 번 바뀌었어요. 결혼식 날의 꽃들은 다 지고 민수와 하은은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끔 주말이면 둘이 손을 꼭 잡고 찾아와서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하은은 여전히 다정하고 민수는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내가 끝내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랑받을 자격, 그리고 사랑할 능력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삭막해 보였는데 이제는 나뭇가지에 걸린 햇살 하나까지도 예쁘게 보여요.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잎사귀가 살짝 흔들리며 반짝이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데워져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요. 가끔은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꺼내요. 종이는 더 바래서 약간 부서질 듯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해요. 예전 같으면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컹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먼 옛날 한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간 문장 같아요.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정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저한테 커피를 내려줘요. 어색하게 웃으며 컵을 건네는데 그 모습이 조금 귀여워요. 우리는 예전보다 자주 대화를 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서로 알게 되었거든요. 서로를 지켜보며 버텨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스탠드를 끄고 창밖을 봐요. 달빛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 됐어? 정말 잘해왔어?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웃어요. 잃어버린 계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계절 속에 나는 여전히 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자. 달빛이 살짝 흔들리며 웃는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깊고 평온한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완전히 고요했어요.